안녕하세요, 백자TV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토준지 토미의 시리즈 살인마. 어느 날씨 좋은 날, 한 소녀가 기분 좋은 듯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도 그 소년을 보고 너무 귀엽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어느 주택 앞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어느 방 앞까지 도착한 소녀. 소녀는 공부를 하고 있는 유키오 오빠를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유키오에게 인사하는 소녀. 유키오는 방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소녀는 남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아이카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유키오는 중요한 시기이니 공부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소녀는 아주머니를 째려보며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의 표정은 많이 당황스러워 보입니다. 아야카의 부모님이 유키오 집까지 직접 아야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야카는 나가는 끝까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야카. 엄마는 아야카가 학교에도 안 가고 문제라고 하지만 아빠는 무시하고 술만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아야카는 기분 좋아 보이는데 언니는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언니는 아야카에게 유키오 집에 그만 가라고 말하는데 아야카는 질투하는 거냐고 말합니다. 아야카는 언니가 유키오를 짝사랑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기분 나빠 보이는데 아야카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합니다. 그렇게 언니는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러 왔습니다. 자신의 얼굴은 이런데 왜 아야카만 그렇게 이쁜 거냐고. 그런데 그때 아빠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자 아빠는 아야카가 정말 자기 아이가 맞냐고 물어봅니다. 왜 당연한 소리를 물어보는 것일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야카는 자신을 하나도 닮지 않았으며 최근 집 주변에 수상한 남자가 서성이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엄마는 화가 난 듯 아야카가 태어났을 때 아빠와 닮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빠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반응을 보니 정말이었는 보입니다. 그런데 아야카는 1살이 되었을 때부터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고 말하자 모두가 조용합니다. 다음날 아야카가 기분 좋은 듯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느낀 듯 멈추고 어딘가를 쳐다봅니다. 그곳에는 누군가 있습니다. 그는 아야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야카와 눈을 마주치자 그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야카의 언니 야스코는 친구와 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동생에 대해서 물어보자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야스코. 그런데 친구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신과 함께 확인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친구는 야스코를 으리으리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야스코를 데리고 왜 이곳에 온 것일까? 친구는 마당에 있는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야카와 닮았습니다. 아니, 아야카와 쌍둥이처럼 똑같았습니다. 놀라는 표정의 야스코. 그런데 야스코는 저 아이의 분위기가 아야카와 다르다고 합니다. 친구가 말하길 저 아이는 이 집의 딸인데 놀라운 이야기는 아야카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마을에 몇 명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3명 정도가 더 있다는데 놀란 만큼 똑같이 생겼으며 게다가 성격이 나쁜 것까지 그대로 닮았다는 것.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일까? 그때 아야카가 야스코를 부릅니다. 아까부터 뒤를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놀란 표정의 야스코. 그때 아야카는 안에 자기와 닮은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아이도 아야카와 눈이 마주칩니다. 서로를 바라본 아이들은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째려봅니다. 그곳에는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야스코. 야스코는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엄마가 그 집에 대해서 묻자 야스코는 3번가에 있는 카네지로라는 집이라고 말해줍니다. 아빠는 그 남자랑 바람났냐고 말하자 곰곰이 생각하던 엄마는 무슨 사건이 생각난 듯합니다. 아야카가 갓난아기였을 때 어느 날 아야카 엄마는 아야카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갔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분유를 주고 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 아기가 귀엽다며 딸이냐고 물어봅니다.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갑자기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아야카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당황하는 아야카 엄마. 하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남자는 이미 멀리 도망간 후였습니다. 그 주사기 안에 있던 것은 피처럼 붉은 액체였습니다. 곧바로 아야카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쯤에 다른 아기들도 똑같은 짓을 당했었는데 그중 한 명이 3번가에 있는 카네지로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그 사건 후부터 아야카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주사 때문에 아야카의 얼굴이 변했다는 것. 아이들 모두 얼굴이 모두 똑같은 것도 그 주사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다시 유키오의 집. 아야카는 유키오에게 자신을 흉내내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고자질합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가족과 살고 있는데 그 아이는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 큰 집에서 살고 있다고. 계속해서 아야카는 유키오에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
카네지로의 집에 대문이 열리고 아야카와 똑같은 아이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유키오가 무언가를 숨긴 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유키오의 존재를 눈치챈 여자아이, 순간적으로 골목길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쫓아가는 유키오. 다행히 골목 끝에 사람이 있었고 아이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웃고 있는 여자아이. 사람들은 유키오를 잡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어느새 막다른 길에 도망갈 곳이 없는 유키오. 사람들은 이제 칼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키오는 순순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놀라운 표정. 급하게 구급차를 찾습니다. 그 순간 야스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들리는 바보 같은 녀석. 아야카가 유키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야카는 마을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을 쳐다보는 아야카. 그곳에는 아야카와 같은 얼굴의 아이가 있습니다. 아야카는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 아이는 카네지로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끼고 앞을 쳐다보니 카네지로의 딸이 있습니다. 아야카는 가짜가 둘이나 있다고 말합니다. 카네지로의 딸은 아야카에게 건방지다며 복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꼼짝 안 하는 아야카. 오늘은 실패하였지만 다음에는 꼭 성공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모두들 눈빛이 변합니다. 그 주위로 차가운 바람만이 휘몰아칠 뿐입니다. 어느 날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 주민들. 사람들은 이제 익숙한 듯 보입니다. 남자는 그렇게 유키오와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을 방송에서는 최근 느닷없이 위험한 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밖을 나갈 때에는 조심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음날 어느 공원, 야스코가 앉아 있습니다. 야스코는 그 소년을 조종하는 사람은 아야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째서 남자들은 아야카의 말을 듣는 것일까? 그저 아야카가 예쁘기 때문인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중 한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위험한 소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무섭지 않냐고. 그런데 그 남자는 야스코가 아야카의 언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아야카가 순조롭게 자라고 있다고 기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야카에게 주사를 놓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갓난아기한테 토미의 피를 주사하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아기들은 서서히 토미애처럼 변해갔습니다. 이대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면 남자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서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실험체가 죽으면 곤란하다며 남자는 야스코에게 아야카를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이 지켜주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며 토미에가 죽으면 다시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장해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목적은 토미의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왜 그것에 집착하는 것일까? 남자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무기로 남자들을 무시하는 그녀가 자신의 추한 물고를 보고 처절한 고통에 몸부리치는 모습을. 남자는 야스코에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지 않냐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자 야스코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야스코는 그 남자에게 맹세합니다. 자신이 아야카를 지키겠다고.